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제가 다 기업을 A기업과 B기업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떤 책은 갑기업과 을기업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 시험은 A가 주세무로 나올 거고요. B가 주국세로 나올 거예요. 만약에 연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회사는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A 회사가 B 회사의 지분을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영업정책이나 재무정책을 결정할 수 있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지배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지배력. 근데 어떤 지분이 나오겠죠? 50%에서 한 주 이상. 근데 저는 무조건 60% 지분 갖고 있는 걸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지분이 60%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요 A기업을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지배기업이라고 부를 겁니다. 사실 취득자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여기 문제 풀 때는 다 지배기업이라고 나오니까. 그리고 요 B기업을 우리가 종속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옛날에 어떻게 했냐? 이 두 회사 소멸돼서 한 회사 된 거예요.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예요. 법적으로는 독립된 실체죠.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 중국회계 때 배운 A 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B 회사도 법적으로 개별 재무제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개별 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봤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IFRS 도입되기 전까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 두 회사 어떤 대주주가 경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A기업에 어떤 지분을 100%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A기업도 지배하고 이 지분을 통해서 B기업도 지배해서 네 사람을 여기다 보낼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독립된 실체지만 경제적 실질로는 하나의 실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체를 우리가 연결 실체라고 하고, 회계는 법적인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우선시하니까 두 회사를 같은 회사로 가정하고 재무제표 만드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독립된 실체지만,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서. 그래서 두 회사 재무제표를 합산한 이 연결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 재무제표로 바뀌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게 주 재무제표였고 이걸 보조 재무제표로 공시를 했는데 이제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연결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 건데, 첫 번째 3단계의 절차에 의해서 만들 거예요. 첫 번째 A 회사 재무제표랑 B 회사 재무제표가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니까 중국회계의 내용대로 한계기업 재무제표 만들어 놨겠죠. 회계 원리에서 만든 대로. 그래서 A 회사의 재무제표랑 B 회사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단순 합산합니다. 그냥 계정 과목별로 합산하면 돼요. 그래서 연결은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돼요. 물론 약간 곱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뭔가 어려운 거 나누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A 회사, B 회사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합니다. 자, 이건 할 수 있겠죠? 그냥 더하면 돼요. 계정 과목별로. 자, 근데 계정 과목별로 더하면 뭐가 나온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분계가 나온다.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분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연결 조정 분계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대여금과 차입금이 있으면 대여금과 차입금을 서로 상계 제거한다고 그랬죠? A 회사가 대여금 차변에 잡혀 있고 B 회사가 대여금 대변에 잡혀 있으면 차입금을 차변에다 쓰고 대여금을 대변에다 써가지고 서로 없애버리면 돼요. 그냥 그거 잡혀 있는 것만 서로 없애버리면 돼요. 그런 분계를 우리가 연결 조정 분계라고 해요. 그럼 가상의 공간에서 이거 더한 금액에다가 각 계정 과목별로 연결 조정 분계를 반영해 주면 돼요. 그 반영해 주게 되면 세 번째 각 계정 과목에 잔액이 나오겠죠. BS와 IS. 그래서 연결 잔액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결 잔액이 나오면 자산, 부채, 자본 갖다가 BS 그리시고 수익과 비용 갖다가 IS 그리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두 회사 재무제표 계정 과목별로 단순 합산하는 거 제가 안 가르쳐도 여러분들 할 수 있겠지? A 회사가 현금 100원 갖고 있고 B 회사가 현금 200원 갖고 있어요. 합산하면 얼마 나와요? 300원. 이거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두 회사 재무제표 단순 합산해서 계정 과목이 이렇게 200원 나왔어요. 이게 자산이에요. 근데 분계를 했는데 연결 조정 분계를 했는데 자산이 100원만큼 떴어요. 또는 분계를 했는데 자산이 여기 200원만큼 떴어요. 그럼 차대변에 반영하는 거 할 수 있죠. 이건 알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공부하더라도 자산과 비용은 차변 잔액이죠.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대변 잔액이죠. 그럼 차변에 있는 거는 이렇게 더해주고 대변에 있는 거는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 조정계에 있는 차변과 대변을 반영하면 연결 잔액이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이건 빵 나왔네. 아, 빵은 아니구나. 200원 나왔네. 그래서 요 200원을 공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맨 마지막에 연결 잔액 구하는 것도 차대변만 더하고 빼주면 되니까 되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 분계를 할 때는 이 연결 조정 분계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제가 여기가 이 3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 조정 분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연결 거의 처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연결 배워봤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분, 두 분, 들어보셨고 저한테 들으셨으니까 옛날에 두 분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합병 분계 할 때요, 합병과 연결의 좀 차이를 알아야 돼요. 합병과 연결의 논리는 똑같거든요. A 회사와 B 회사가 있어서 B 회사 없어지면서 A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죠. 그때 A가 회계 처리를 했어요, B가 회계 처리를 했어요? A가 취득자니까 A가 회계 처리를 했죠. 그럼 분계 어떻게 했죠? B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끌고 왔고 이전 대가 하는 분계를 했어요. 그래서 요 차변에 영업권이 구해졌어요. 그러면 이 분계가 무슨 분계가 되는 거예요? 네 글자로 합병 분계. 그럼 이 합병 분계가 A 회사 재무제표에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반영되죠. 아니, B 회사가 소멸되면서 자산부채를 사서 얘가 원래 갖고 있던 자산부채에다가 B 회사의 자산부채 더하고 내가 준 이전 대가 빼줘가지고 영업까지 더해서 A 회사 장부에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합병 분계는 A 회사 장부에 반영되는 거예요. 장부에 반영되는 분계. 근데 연결은 달라요. 연결은 두 회사가 법적으로는 독립된 실체니까 원래 지 맘대로 회계 처리하던 재무제표가 있는 거예요. 그 재무제표를 제가 처음에는 개별 재무제표라고 했는데 우리 실무에서는 요거를 별도 재무제표라고 용어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지 맘대로 회계 처리하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X1년 초에도 회계 처리했고 X1년 말에도 회계 처리했고 X2년 말에도 회계 처리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X1년 초에 연결이 일어나요. 그러면 두 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인데 같은 애라고 생각하고 연결 조정 분계를 해요. 어디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드는 가상의 공간에서.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그럼 그 재무제표 만든 연결 조정 분계가 A 회사와 B 회사의 장부에 반영되느냐? 반영이 안 돼요. 그냥 연결 재무제표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다음에 A 회사와 B 회사는 자기네들의 개별 거래를 그냥 계속 반영하면서 또 회계 처리하고 있어. 그리고 또 1년이 지나. 그럼 두 회사가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또 연결 조정 분계를 해요. 그리고 지는 또 X2년도에 따로 지가 분계하고 있어. 그런 다음에 X2년 말에 또 연결 조정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 조정 분계를 하는 공간이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컴퓨터가 발전하기 전에는 어디서 연결을 했었냐? 연습장에서 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연습장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숫자를 풀어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는 일. 우리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래서 엑셀 가지고 합니다. 엑셀. 그래서 연결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 나오면 제가 강의 시간에 맨날 이래요. 그 회계사 수험생들한테. 나 이거 엑셀 없으면 시험장에서 내가 못 푼다고. 이런 문제 막 나오거든요. 외화로 재무제표 준 다음에 외화를 원화로 환산한 다음에 문제 구하래요. 시험장에서 외화를 원화로 계정관부를 다 곱해보니까 한 3분, 6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풀어요? 시간도 부족한데.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엑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즘에 시스템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연결 시스템에서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저절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시스템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건 다 똑같은 거고, 여러분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하고 있다. 요거 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개별 재무제표 만들 때, 제가 여러분들 아직 연결을 안 배웠으니까 개별 재무제표 만들 때 잠깐만 설명하면, X1년 초에 내가 단기 자산을 100원만큼 구입을 했어요. 100원만큼 구입. 그럼 여러분들 분계 이렇게 하죠. 단기 자산 100원, 현금 100원. 이건 아시겠죠? 그리고 X1년 말에 공정가치가 120원이 됩니다. 그러면 단기 자산 20원, 평가이익 20원. 이렇게 분계를 하죠. 그리고 이거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런 다음에 X2년 말에 공정가치가 140원이 돼요. 자, 그러면 요 개별 재무제표 만들 때는 요게 이미 A 회사 장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단기 자산이 얼마 돼 있는 거야? 120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14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 분계 뭐만 해주면 돼요? 단기 자산 20원, 평가이익 20원만 추가 분계하면
누적으로 140원이 되니까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가 잘 작성돼 있죠. 근데 연결은 달라요. 연결은 가상의 공간에서, 이게 만약에 연결조정분계라고 하면 가상의 공간에서 당기 100원, 현금 100원, 당기 20원, 평가이익 20원이란 분계를 X1년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해놨어요. 근데 이 연결조정분계가 어디에 반영돼 있지 않다? A와 B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연도까지 지분을 팔지 않으면 다시 연결조정분계를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적으로 다시 하셔야 돼요. 얘네는 요거 한번 하고 요게 A분계라고 하면 B분계만 반영하면 재무제표 상태가 나오죠. 왜냐면 이게 반영돼 있으니까 A회사에. 연결할 때는 이게 A분계잖아요. 이거 연습장에서 했어요. 그 다음 연도에 회계 처리할 때 이게 반영돼 있지 않아요. A회사 장부랑 B회사 장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적으로 다시 해야 돼요. 100원, 현금 100원, 그리고 당기자산 20원, 평가이익 20원. 전년도에 분계한 거 다시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당기 20원, 평가이익 20원을 다시 해야 돼요. X1년 거 다시 하고 X2년 거 다시. 누적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요게 차이예요. 연결과 개별의 차이. 연습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처리할 때 지금 X2년에 분계하는 거겠죠? 그러면 X1년도의 평가이익은 집합손익하고 어디가 있다?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요것만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주는 분계를 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취득일이 X1년 초가 되고 요 X1년 초에 60%나 100%를 취득했다고 이런 데 시험 문제 나올 텐데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지배력 획득일의 연결. 그럼 지배력 획득일의 연결 조정 분계를 한번 합니다. 그런 다음에 X1년 말이 돼요. 연결 조정 분계를 할 때 우리가 개별 재무제표 만들 때는 이게 이미 잔액으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분계가 A회사나 B회사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B분계만 반영하면 A에다가 B를 더하면 X1년 말에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재무제표 만들 때는 A 분계하고 B 분계 X2년도에 X1년 말에 한 번만 하면 돼. 근데 연결은 이 분계를 반영한 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연습장. 그래서 X1년 초에는 A 분계 하잖아요. X1년 말에 분계할 때는 B 분계만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했던 분계 A 분계를 다시 반영하고 B 분계 반영해서 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또 X2년 말까지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제가 이론은 설명합니다. 네. 사례 한 개는 설명할 건데 여기 분계할 때 우리 원래는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요거 X2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C만 분계 반영하면 되죠. 연결은 이렇게 안 해요. 연결은 어떻게 하느냐? X2년 말 분계할 때 요 C 반영하는데 앞에 거 연습장에서 했으니까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A 분계 다시 하고 B 분계 다시 해서 세 개를 다 더한 금액으로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 분계는 다 누적으로 한다.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배우다 보면 알아요. 계속 이렇게 배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것만 하고 싶시다. 자,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분계가 뭐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방법 있잖아요. 네, 15페이지 그림 26-17 그 그림을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죠. 3단계 됐습니까? 네,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2단계 요 연결 조정 분계에 대한 별표. 그것만 공부하면 된다 우리가. 자, 그때 이 연결 조정 분계 이 3단계를 반영하는 표가 있거든요.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들어놓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기본 강의처럼 해줄 거니까. 원래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 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A회사와 B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더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대로 더하고 포괄손익계산은 포괄손익계산서대로 두 개를 더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건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고급회계를 처음 쓰신 분이 어떤 분이 있어요. 저의 스승입니다. 옛날 저랑 공저자가 고급회계를 처음 쓰셨는데 그분이 고급회계 책을 처음 쓰실 때 우리 회계원리를 배우실 때 제일 처음에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 분계하죠. 그것을 원장에 정기하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잔액이 남죠. 그걸 가지고 바로 BS-IS 그립니까? TB를 먼저 그립니까? TB. 그 TB를 정산표 또는 시산표라고 하죠. 그래서 시산표 상태에서 연결하는 걸로 우리나라의 모든 교재를 만들어 놨어요. 고급회계를. 근데 그분한테 배우신 분들이 다 회계사가 되거나 교수님이 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정산표는 시산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산표 방식으로 우리가 연결을 할 거다. 재무상태표 따로, 손익계산서 따로 안 할 거라고요. 그냥 시산표니까 차변에 시산표에 잔액 남는 거보다 자산과 비용 그 정도는 알겠죠. 대변에 잔액이 남는 거, 부채, 자본, 수익 그 정도는 알겠죠. 그래서 그 차대변이 맞는지 한꺼번에 일괄 반영해서 정산표 상태에서 우리가 연결을 할 거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거의 예제는 제가 어저께 나눠드린 프린트로 설명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집의 지분 나와 있는데 그 B집의 지분은 지금 이해 못해요. 여기 60% 갖고 있으면요, 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한 40% 주주가 있겠죠. 두 회사 재무제표 단순 합산하면 자본금과 이익이익이 전부 다 A 회사에 갈 거 아니에요. 계정가별로 합산했으니까. 그럼 이 회사가 청산한다면 A 회사 지배기업 주주가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이 회사가 분명히 40%만큼 가져갈 대가가 있으니까 그 대가에 대해서 B집의 지분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뭘 B집의 지분을 하고, 그거는 이제 회계처리 보셔야지 알게 돼요. 그래서 B집의 지분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고. 그럼 이제 연결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총 4단계로 할 거예요. 자, 지금 이해가 안 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A 회사가 B 회사의 지분을 60% 취득했다 그랬죠. 그럼 A 회사가 취득할 때 어떤 회계 처리할까요? 현금? 주식? 여러분들 시험에 이게 단기자산이다, 기타 보고자산이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투자 주식이라고 나와요. 그럼 A 회사는 투자 주식 잡아놨죠. 그러니까 자산에 투자 주식이 있어요. 자, B 회사는 주식을 발행했죠. 그럼 주식 발행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 그랬어요? 현금, 자본금, 주발초. 그럼 자본금과 주발초가 잡혀 있겠네요. 그럼 두 회사 재무제표 단순 합산해요. 그럼 내가 나한테 주식을 발행한 다음에 자산과 자본을 잡았겠네요. 맞죠? 두 회사가 같은 회사로 보는 거니까, B 회사 주식을 A 회사가 갖고 있으니까 A 회사 재무제표는 주식 잡혀 있고, B 회사한테는 주식 발행하는 회계 처리했는데 두 회사 재무제표를 합산하면 내가 나한테 주식을 발행한 다음에 자산과 부채 잡았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죠? 제거해야 됩니다. 그 제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투자 주식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한 1시간 정도 강의할 거고. 두 번째, 논리적으로 안 맞는 문제 중에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대여금과 차익금 갖고 있다. 그거보다는 A, B 사이에 거래가 발생하는데 외상이에요. A, B 사이에 거래가 발생하는데 외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출 채권을 갖고 있어요. 10만 원. B거래. 그리고 B는 A 회사의 매입 채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 금액은 똑같겠죠, 당연히. A가 B한테 팔았으니까. 그럼 두 회사 재무제표 단순 합산하면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10만 원이 동시에 잡혀 있죠. 이거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두 회사 같은 회사로 봤으니까 제거해야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채권 채무 상계 제거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도 제거할 겁니다.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만 없어지거든요. 수익과 비용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2차 시험에도 거의 안 나와요. 회계사 시험에도. 여러분들 시험에 나와봤자 이거예요. A 회사가 B 회사의 매출 채권을 100원 갖고 있고, B 회사가 A 회사의 매입 채무를 100원 갖고 있다. 요것만 나올 수 있어요. 나와봤자 안 나와요. 근데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아니 4단계까지 분계 보여줄 거거든요. 이거 제거하면 되니까 2분계만 추가하면 돼요. 매입 채무 100원, 매출 채권 100원. 이거 차변이니까 없애려면 대변, 이거 없애려면 차변.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요것만 언급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 나오면 요것만 한 분계 해라. 나머지 다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분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A 회사와 B 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시체니까 A 회사가 B 회사한테 물건 팔 수 있죠. 그래서 재고자산 80원짜리를 1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A 회사는 매출 100원 잡았겠네요. 맞죠? 매출 원가 80원 잡았겠네요. 내가 나한테 물건 판 다음에 매출 총이익 20원 잡아놨네요. 이건 이익조작한 거네. 제거해야겠죠? 요 제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부거래 제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연결의 핵심이에요. 이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 1단계와 3단계 분계를 하면 4단계 분계에 영향을 미쳐요. 요 4단계 분계를 뭐라고 하냐면 B집의 지분 순이익 계산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B 회사가 100원만큼 당기순이익을 벌면
지분이 6대 4이기 때문에 그 이익잉여금의 60%는 지배기업이 가져가고요. 40%는 나머지 주주가 얼마만큼 청산해 가져갔는지 이름을 비지배 지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이 거래와 이 거래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 거래가 있다면 손익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진실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 손익 계상할 때 지금 모르지만 이것과 이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요 순서대로 배울 거고. 요게 어디 나와 있냐면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제가 얘기할 거니까 저절로 공부하다 보면 배우게 됩니다. 혹시 연결을 다른 학원에서 배우신 분들이 있으면 아마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채권 채무 상계 재고와 내부 거래를 묶어서 2단계라고 설명하는 책들도 있어요. 저는 쪼갰는데 이게 같은 단계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책들도 있어요. 답은 똑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걸 하기 전에 손조치가 좀 있어요. 우리 영업권은 취득 시점에 생기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주식을 100원으로 회계 처리해서 X1년 초에 회계 처리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회사의 가치가 80원이래 가지고 영업권이 20원만큼 잡혔거든요. 근데 X1년 말이 되면 이런 연결 조정 분계는 연습장에서 했죠. 다시 해야 돼요. 영업권 20원 잡는. 근데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그럼 개별 재무지표 만들 때 주식을 공정가치법으로 측정하면 주식이 120원으로 찍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연결하면 이거 80원 빼면 20원이 아니죠. 영업권이 40원이 되죠. 영업권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취득일 날. 시작할 때부터 요 20원의 주식을 취소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업권이 취득 시점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가법 환원분계라고 해요. 지금 잘 모르지만. 근데 요 A 회사에 투자 주식이 B 회사 취득한 게 한 60원이 있다. 그럼 재무제표에 A 회사에 투자 주식 60원이 떠 있겠죠. 아, 저 60% 취득했으면 별도 재무제표에는 60원이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원가법으로 하는 분계 또는 공정가치법 적용할 수도 있고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지금 우리 기준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은 원가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저 원가법 취소 분계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0%예요. 회계사 시험에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모르셔도 돼요. 알겠죠? 그냥 우리나라 시험은 별도 재무제표가 취득 시점으로 그냥 돼 있어요. 이게 100원이면 다음 재무제표도 100원으로 돼 있다고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회사에 주식을 취득하는 이유가 뭐예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 그럼 B회사의 지분 60% 갖고 있으니까 B회사가 돈을 벌면 배당 주겠네요. 그럼 B회사가 회계 처리 어떻게 했을까요? 이익잉여금 100원, 현금 100원으로 회계 처리했겠죠? 지분이 100%예요. 그럼 A회사는 현금 100원 받았겠죠? 그러면 A회사는 주식 갖고 있으니까 배당금 수익 100원으로 회계 처리 해놨겠네요. 그래서 이 분계를 A회사에 반영하고 이 분계를 B회사에 반영한 상태에서 두 회사 재무제표 합쳤겠네요. 두 회사 같은 회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나한테 배당을 주면서 수익 잡았네. 맞잖아요. 두 회사 재무제표 단순화하면. 그러니까 이 거래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이걸 내부 거래를 보기 때문에. 근데 현금은 A회사가 100원 갖고 있던 B회사가 100원 갖고 있던 상관없죠. 아니 두 회사 재무제표 단순합산하면 어차피 100원이 될 거니까 A회사가 100원이고 B회사가 0원인데 배당 주면 이게 0원이고 이게 100원 될 테니까 연결 입장에서 답은 똑같을 거니까 이 현금과 이 현금은 조정할 필요 없죠. 요것만 조정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이익잉여금 100원을 취소하고 아이고 이쪽이죠. 배당금 수익 100원을 취소하는 배당금 수익 취소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1년대에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X2년 재무제표 만들 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을 한번 벌어야지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배당금 수익 취소 분계 요거 해주면 되고 요거는 이제 회계사 시험에 나오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X2년까지 해주긴 해줄 거기 때문에 요 포인트 책에 사례가 있거든요. 그때는 X2년까지 다 해줄 거예요. 기본 문제는 한 문제만 풀어줄 거고 실제 그 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요 정도 공부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거 아시고 요거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그냥 여러분들 연결 분기해라 그렇게 안 나와요. 연결 BS와 연결 IS에 나오는 어떠한 계정 과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때는 이런 것만 물어봐요. 영업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결 당기순위. 그리고 연결 당기순위 밑에 주석으로 공시하는 게 있어요. 지배기업 쓰지 않으셔도 돼요. 예, 나중에 다 공식 써줄 거예요. 아니 책에 다 있어요. 제가 이제 체크를 해줄 거예요. 지배기업 귀속 당기순위, 비지배 지분 순위, 그리고 비지배 지분.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계정 과목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요 5개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사실 공식으로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15점 만들면 이렇게 5개만 안 물어봐요. 다른 계정 과목 물 수 있어요. 재고, 매출 원가, 뭐 기계장치, 갑자기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요걸 제외한 나머지 계정 과목을 물어볼 때는 왁구가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분개 안 하면 틀려요, 이건. 아, 저처럼 연결을 한 17년간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시험장에서 그냥 보면서 바로 계정 과목 답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른 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연결 조정 분개. 그래서 답을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요 5개 공식 암기할 수 있도록 공식도 해드릴 거고요. 공식 모두 암기하시는 분들 있죠. 이것도 분개해서 풀 수 있어요. 공식이랑 다 분개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분개해서 푸는 방법도 알려줄 거고 공식도 알려줄 거예요. 요 5개는. 그리고 나머지 계정 과목이 나올 때도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이 시중에 있는 공식 중에서 시중에 있는 공식들은 이제 무언가 특이한 사항이 나오면 그 공식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푸는 공식이 아니야. 근데 제가 쓰는 공식은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공식이에요. 염가매수 차익이 나오든 배당금 수익이 나오든 모든 것에 다 통하는 공식이라 가지고 제가 옛날에 이 공식이 너무 쉬워가지고 입사시험 때 고급회계로 좀 유명했었어요, 옛날에.